오늘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추상같이 시행해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법 앞에는 예외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최후의 보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법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 보십시오.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기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몇 년 전에 홍준표 후보 시절에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계속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디에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대한 결정, 국민의 64%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유 설명 하나 없이 공보관의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 추후 지정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연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논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린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예설 판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5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은정 판사, 이예설 판사, 정지호 판사 1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재판 유죄로 1심처럼 했더라면 대법원 판결로 아웃됐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의심받고 독립성이 의심받는 수십 년간 이룩해왔던 사법부 독립 자체가 여러분 6사람의 부끄러운 판사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법 앞에 비굴하게 무너지고 아부하는 꼴을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시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분노합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사건,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집 사건 서울고법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계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습니다. 네, 헌법 84조 핑계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제1중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재판은 분명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재선거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와 헌법 68조 2항을 동시에 해석하면은 당연히 재판은 속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미루겠다? 이것은 이재명 정치 권력의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요, 또 정책 면접을 준 것이요, 또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시대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그만. 그러면 우리는 국민이 옆에 있을 거고 우리도 곁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섰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입성한 호위 무사들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위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입니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에도 호소합니다.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호소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